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 플랜 119의 진행 민채아입니다. 자, 암 보험은요, 있어도 다들 원하시죠. 일단 암 보험 자체가 근데 비싸다는 인식도 있고요. 치료비도 많이 드는 만큼 암 보험에 대한 문의를 참 많이 주시고 걱정도 많으십니다. 자, 그런데요, 진단비도 크게 받을 수 있고 내가 그동안 냈던 돈, 낼 돈까지 전부 돌려주는 암 보험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리고 추가하기 가장 좋은 보장이 수술비 보험이라고 하죠. 오늘은 수술비 보험 어떤 게 좋고 어떻게 선택하는 게 좋을지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라이프플랜의 강의 시간에는 올페이백 암 보험 그리고 저렴한 수술비까지 한 번에 만나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플랜 ABC 시간에는 당신의 증권을 의심하라라는 주제로 있어도 의심을 할 필요가 있는 2대 질환 보험까지 비교 분석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방송 함께 하시면서 내 증권 리모델링 해보시고요.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자,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는요, 전화, 문자 번호 열어놓고 보험 고민들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02-3153-2662번, 끝자리 662번으로 전화 가능하고요.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도 많은 메시지 보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서울경제TV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가셔서 서울경제TV 실시간 검색하시고요. 채팅창에 보험 관련된 모든 궁금증들 넣으셔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답변 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자, 이번 순서는요, 가장 인기 보장으로 묶어서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돈이 안 드는 암보험이 있다고 하고요. 지금껏 우리가 보지 못했던 정말 저렴한 수술비 보험까지 오늘은 이상열 전문가님과 한 번에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이성열입니다. 오늘은 이 암, 그다음에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희가 항상 강조하는 이 암보험, 그다음에 이제 수술비 보험. 이 암은 암 진단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희가 이제 항상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뭐 보험료가 이만큼 나가는데 암보험만 계속 가입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대비할 수 있는 게 이 수술비 보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뭐 살면서 이 필요한 보장성 담보라는 게 좀 있어요. 이 보장성 담보는 어떤 담보냐? 그랬을 경우에는 하나는 실손 의료비,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3대 진단비. 3대 진단비 하게 되면 암, 그다음에 뇌, 심장 쪽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아주 그 핫한 보험이죠. 이제 수술비 보험으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저희가 이 실손 의료비는 사람의 중심은 심장이듯이 이 실손 의료비도 보험의 중심은 이제 실손 의료비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꼭 필요한 담보는 3대 진단비인 암, 뇌, 그다음 심장 그렇게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단비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이 진단비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이제 각종 수술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그 강의를 좀 해드릴 거는 이번 달에 새로 나온 보험들인데 조금 아주 쇼킹한 좀 보험입니다. 그래서 잘 들어놓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살면서 의료비 지출을 하는 게 좀 많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의료비 지출이 좀 많은 편에 좀 속하는데 이 의료비 지출 현황을 좀 지금 제가 통계청에 들어가서 한번 좀 봐봤는데 이 어렸을 때 0세에서 4세 같은 경우는 외래가 좀 많습니다. 외래는 뭐 0세부터 뭐 80세 이상이 그 외래가 제일 많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이제 0세에도 이제 입원이 좀 많아요. 그리고 요 표를 보시게 되면 10세에서 뭐 40세 정도까지는 40대 후반 정도까지는 입원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보시게 되면 40세부터 급격하게 이 외래가 올라가요. 보시게 되면 계속 올라가죠. 이 외래가 뭐 열흘 이상, 70대 같은 40일 이상 그렇게 외래 진료가 좀 많죠. 그래서 이 의료비 지출이 좀 많이 지금 세상은 좀 의료비 지출이 많이 되는 세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평균 지료비가 한 282만 원 정도? 그 정도가 되시는 겁니다. 이제 가구 연령별 의료비 지출 현황을 좀 보게 되면, 이제 검은 거, 이제 보이시죠? 이 검은 게 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계속. 이제 금액인데요. 급격하게 올라가고, 월 평균 이제 소비 지출 중 이제 의료비 지출도 상당히 급격하게 50대가 이상부터 되게 되면은 급격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보시게 되면 제가 항상 제가 강의를 할 때는 보험은 통계학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통계학을 보시게 되면 50대, 40대 후반부터 50대 갖고 60대, 70대 그렇게가 되시는 거세요. 그렇게 되셨을 때 보시게 되면 통계학적으로 보험을 가입을 하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그래서 이 통계학으로 해갖고 보험을 가입을 하셨을 때 내가 어떤 식으로 이 보험을 가입을 하느냐 했을 경우에는 이제 보시게 되면 40대, 50대, 뭐 60대 이렇게가 있고요. 이제 있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비갱신 항상 뭐 20년 납, 100세 만기 뭐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렇게 꼭 비갱신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고로 이제 의료비가 지출이 될 때 얼마큼 지출이 되느냐 했을 경우에는 뭐 40대이신 분들도 뭐 20년 갱신 아니면 30년 갱신 그렇게 나눠질 수도 있다 해서 이제 이 통계학 안으로 해갖고 내가 제일 많이 아프고 의료비 지출이 제일 많이 될 때 그럴 때 보험을 많이 가져가시는 게 제일 좋으시겠죠.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 이제 국가의 그 암 통계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뭐 여성분들은 뭐 이제 내가 암이 걸렸다. 뭐 얼마 전에 제 고객도 이제 위암 2기가 걸리셨는데요. 암이 걸렸다게 되면 여성분들은 뭐 갑상선암, 뭐 위암, 폐암, 뭐 간암 그렇게 뭐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 위암이 이제 1위 뭐 위암이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폐, 그다음에 대장, 그다음에 전립선 뭐 유방 정도가 있겠고요. 이랬을 경우에 지금 뭐 우리 주위에 3명 중 1명이 암이 걸린다라고 이제 말씀을 다 많이 나누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이 암보험을 도대체 우리가 얼마 정도로 가져가야 되느냐라고 이제 뭐 볼 수가 있으세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 암보험을 가져갈 때 나는 뭐 3천만 원이면 충분할 거야. 아니야. 뭐 나라에서 다 해주는데 왜 굳이 뭐 3천만 원 뭐 내가 암보험이 필요 있어? 당연히 나라에서 그 국민의료보험공단에서 저희가 병원비는 내주죠. 그리고 뭐 자기 부담금이 이제 5% 정도, 맥시멈 5% 정도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암이 걸렸을 때 치료의 부분이 당연히 중요하지만 내가 어떻게 소득이 상실됐을 때 어떻게 이거를 꾸려 나갈 수 있느냐. 그리고 국민의료보험공단에서 치게 되면은 우리가 국민의료보험공단에서는 5% 내 자기 부담의 5%지만 비급여 특히 어떠한 뭐 간 이식 수술이든가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나라에서 보장 안 해주고 저희 있는 그대로 돈을 나가야 돼요. 그래서 봤을 때는 이제 여성암 순위, 뭐 남성암 순위, 그다음에 뭐 전체암 순위가 있는데요. 이 여성암은 유방암, 갑상선암, 뭐 대장, 위암 이렇게 가는 거 있고요. 그다음 남성암은 술도 많이 드시고 뭐 그러시게 되면 위궤양이 위암으로 많이 될 수가 있고 그다음 폐, 그다음에 전체암으로 봤을 때는 위, 갑상선, 폐 이런 식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보셨을 때는 우리가 암 진단금은 얼마를 가져가야 될까요? 예. 1년 연봉 수준 이상의 진단금이라고 이제 제가 여기다 나눴는데 이럴 경우에 난 1년 연봉이 5천만 원이면 되지 않을까? 저는 1대1에서 1.5대1 정도는 좀 가져가시는 게 낫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암 진단금이 워낙 비싼데 내가 이 진단금을 꼭 굳이 뭐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가져가야 됩니까? 예, 그거는 진단금은 이제 1대1 정도는 가져가시는 거고 나머지는 수술비로 준비를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딱 볼 때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건강보험에서 본인 부담금이 좀 이제 내려갑니다. 왜? 나라에서 내가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은 5% 정도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실손보험 그다음에 또 하나 실손보험에서 이제 비급여 항목 같은 경우가 좀 암이 걸리게 되면 비급여 항목이 좀 많잖아요. 그런 거.
그리고 이제 간접적인 치료 비용.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 간접 치료 비용, 간병비. 내가 암이 걸려서 뭐 내가 암이 걸려서 뭐 수술하고 내가 뭐 걸어 다닐 수 있게 하고 되면은 뭐 상관은 없지만 조금 큰 암, 뭐 암 3기 이상, 뭐 말기 이상이 되게 되면 간병비가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다음 간병비, 교통비. 그다음 또 하나는 소득 상실 비용인 생활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건강보험하고 실손보험은 이제 둘째 치더라도 이 간접 치료 비용과 이 생활비가 내가 1년 연봉 수준 이상의 진단금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게 이제 이번 달에 새로 나온 보험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웃긴 보험인데요. 올페이백 암보험이라는 보험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암 진단금은 제가 3천만 원 넣어놨고요. 근데 소외감일 경우는 이제 2천만 원을 넣어놨습니다. 이럴 경우에 좀 좋은 게 뭐냐면 일반 암 진단실 때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을 드리고 그다음에 소외감 진단실 때 이제 2천만 원을 드리는데 이제 진단금만 드린다는 게 아니라 이 진단금에서 이 총 납입 보험료, 내가 낸 돈하고 낼 돈하고 3천만 원이면 암 진단금 3천만 원 플러스 그리고 내가 이제 낸 돈하고 이제 내야 될 돈까지 해서 다 같이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 암 진단금 하게 되면은 나 암 진단금 뭐 3천만 원 받고 끝나잖아요. 근데 요 보험 자체는 저희가 이제 본전 생각이 안 나는 보험이에요. 암 진단금 3천만 원을 드리고 그다음에 나머지 내가 낼 돈까지 다 드리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30세가 월 보험료가 4만 1천 원이시잖아요. 근데 뭐 30세가 뭐 35세 때 암이 걸렸다, 뭐 40대 암이 걸렸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 3천만 원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낼 돈 총 납입 보험료가 20년 동안 이거는 비갱신인데요. 20년 동안 총 납입하는 보험료가 980만 원 정도, 약 1,000만 원 정도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30세 나이가 암이 걸렸을 때 암 진단 시 3천만 원도 드리고 내가 총 납입한 보험료를 980만 원, 한 1,000만 원 정도를 다 돌려드린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 5년 내고 암이 걸렸다 해서 3천만 원 내고 내가 낸 돈만 내는 게 아니라 낼 돈까지 다 전부 다 낼 돈까지 다 돌려드린다는 거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 자체는 저희가 이제 항상 이 보험이 새로 나오게 되면 제가 또 소개도 해드리고 하는데 좋은 보험은요 나와서 계속 가지는 않습니다. 이게 손해율이 아직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보험이에요. 그래서 이 보험도 언제 없어질지 모르고 이게 많이 팔리고 손해율이 높아진다 그러면 당연히 이 보험도 빨리 내리겠죠. 그래서 이거는 본전 생각이 전혀 안 나는 보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낸 돈도 다 돌려드리고 낼 돈까지도 돌려드리고 진단금도 돌려드리는 이런 보험이 새로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험이 조금 좀 부족하시는 분들, 이거 보험료도 상당히 저렴하세요. 30세 같은 경우는 비갱신인데 20년 납 비갱신이에요. 딱 20년만 내고 보장을 받으시는 건데 이 보장도 뭐 80세 만기, 90세 만기, 100세 만기가 아니라 종신보험입니다. 종신토록 100세 이상의 100세 이후에는 뭐 암이 좀 잘 안 걸리는지도 하지만 그래도 보장은 종신 보장을 해드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보험료도 보시게 되면 40세도 5만 6천 원 정도밖에 안 하세요. 비갱신인데 진단금이 3천만 원 정도 들어가고 소외감도 2천만 원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암 진단비를 조금 더 추가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보험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암에 대해서 제가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제 뇌혈관 질환하고 이제 제가 그 심장 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뇌혈관 질환 많죠. 이 뇌혈관 질환 대뇌동맥류 자체도 뇌혈관 질환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일 많이 갖고 계신 담보 뇌졸중이죠. 그다음에 이제는 뇌출혈만 갖고 계신 분들은 별로 없으세요. 저희가 하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뇌출혈만 갖고 계신 분들은 없으시고 제일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뇌졸중. 그런데 뇌혈관을 이제 넣고 싶으신데 좀 이제 유병자이신 분들은 뇌혈관이 많이 안 들어가시기 때문에 이 뇌졸중이 많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이 뇌혈관 질환이 걸리시게 되면 웬만해서는 한 95% 정도는 수술까지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뇌혈관 질환에 대한 담보는 뇌졸중, 뇌출혈까지 다 포함이 되고 이 뇌혈관 질환의 대뇌동맥류 아니면 지주막하 출혈 거기에 다 이제 뇌혈관 질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제 허혈성 심장 질환은 다들 아시죠? 협심증, 뭐 급성심근경색은 제일 많이 갖고 계시죠. 옛날부터 뭐 생명보험이든
손해보험이든 이 급성심근경색은 다들 보험에 담보가 있었지만 허혈성 심장질환, 협심증, I20이라고 하는 협심증을 이제 보장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그래서 이 뇌혈관하고 허혈성 심장질환은 암 진단비보다 요즘 보험료가 더 비쌉니다. 특히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담보가 워낙 비싸요. 그러면 이 진단비로 꼭 가지고 가야 되느냐? 아닙니다. 이 진단비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수술비로 충분하게 커버를 할 수 있다. 제가 저번 달에 방송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을 때 4월 달이 되면 수술비가 좀 줄어듭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예,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부족하신 분들은 수술비로 진단금을 대체를 하시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 성인들이 다빈도로 이제 수술하는 비중이 아주 그냥 1위가 백내장이죠. 압도적입니다. 압도적인 백내장 수술. 이게 지금 백내장 수술 말씀드리는 건 어떤 레이저 시술을 해서 이렇게 백내장을 긁어내는 수술이 아니라 요즘은 렌즈 삽입술을 많이 하시죠. 렌즈 삽입술을 많이 해서 보험회사들도 이제 손해율이 많이 올라가는데 이 백내장 보험료 평균 이제 렌즈 삽입술을 하게 되면 평균 800에서 뭐 비싼 병원 한 1,200만 원 정도까지 가더라고요. 근데 그게 다 비급여이기 때문에 이게 2016년도 이전에 실비를 갖고 계신 분들은 100% 다 보장이 되시는 거고 16년도 이후에 실비를 가입하신 분들은 백내장 렌즈 삽입술은 보장이 안 된다는 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실비를 이제 지금 옛날 실비가 비싸다 그래서 지금 실비로 바꾸신 분들은 이게 또 보장이 안 돼 갖고 민원이 좀 많이 발생되고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실비가 2016년도 이전 거냐 이후 거냐 그것도 한번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뭐 스탠드 삽입술 협심증이죠. 협심증으로 인해서 스탠드 삽입술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 내시경 뭐 자궁 절제술과 담낭 절제술도 요새 많이 하십니다. 성인들이. 그럴 경우에 뭐 암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뇌입니다. 뇌 질환으로 인해서 암은 평균 입원 일수가 8일에서 한 13일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이 뇌는 평균 입원 일수가 43일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뇌혈관으로 인해서 뇌경색에서 쓰러지게 되면 병원에 그만큼 더 오래 있으신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내가 진단비가 많이 없는데 뭐 의료보험에서 해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럼 나는 또 간병인을 둬야 돼.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이제 수술비하고 간병인 보험에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으신 거예요. 요즘 수술비는 되게 많습니다. 신수술비라 그래서 2대는 뭐 뇌, 심장, 관열, 비관열이 있고 그다음에 7대 뭐 119대 수술비, 뭐 21대 질병 수술비, 뭐 88대 질병 수술비, 뭐 모든 보험회사마다 이제 다 이렇게 있는데 어떠한 이 수술비 폭이 얼마큼 넓으냐, 그걸 보시면 되시는 거고요. 요즘 옛날에는 종수술비라는 게 생명보험밖에 없으셨어요. 그런데 요새 손해보험도 종수술비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회사는 뭐 1에서 7종, 뭐 요새는 8종까지 만드는 회사도 있고 하지만 평균적으로 1에서 5종 수술비. 내가 지금 보험 갖고 있는 게 손해보험밖에 없는데 내 이 손해보험 안에 과연 종수술비가 들어있느냐 없느냐라는 것도 한번 지금 증권을 한번 보셔서 없으신 분들은 이 수술비 꼭 추가로 가입하시는 게 좋으세요. 근데 나는 아픈데 근데 수술비 안 들어가는데 보험 가입 안 해줄 건데 그건 아니고요. 제가 좀 보험 좀 말씀을 또 드리는 게 요거는 이 회사는 또 이번에 또 나왔는데요. 좀 웃깁니다. 요거는 유병자를 위한 보험이에요. 뭐 물론 건강하신 분들은 뭐 이거보다 더 많이 들어갈 수가 있지만 유병자 이건 딱 두 가지만 물어봅니다. 1년 이내 입원 수술 그리고 3개월 이내에 어떤 의사의 재진단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딱 물어봐요. 그럼 거기에 포함 안 되신 분들은 가입 다 되십니다. 근데 나는 뭐 자궁근종 무주해반증 수술에서 100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 요것도 그렇지만 지금 유병자이신 분들도 이 정도 수술비를 준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 보험료가 얼마냐? 40대 남자는 6,800원, 여성은 13,000원, 50세 남자는 9,000원, 여성은 13,000원. 65세도 남성은 2만 원, 여성도 2만 원 밖에 안 되세요. 보험료가 상당히 저렴하시죠. 그렇지만 요거는 만기는 100세지만 이 보험 자체가 유병자 보험이기 때문에 갱신, 자동 10년짜리 갱신 보험이에요. 10년마다 계속 갱신돼서 100세까지 갈 수가 있는 보험이지만 40세 남자가 이 수술비가 7,000원도 안 된다.
이건 저 솔직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회사가 왜 이렇게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7,000원도 안 되는 보험을 갖고 다른 회사들은 최저보험료라고 그래갖고 평균적으로 2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근데 이 회사는 이 6,890원에 이 보험을 가입할 수가 있어요. 이게 보시게 되면 65세 상해 사망 500만 원. 이거 뭐 별 그렇게 의미가 없는 거지만 이건 꼭 넣어야 되는 주계약이기 때문에 500만 원 든 거고요. 질병 수술비가 20만 원, 뭐 질병 수술비가 이렇게 해서 8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맞춰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1년 미만에는 50%. 그러니까 1년 안에 있던 이 보험을 가입하시고 1년 안에 이런 수술을 하셨을 경우에 보장되는 보험료는 100만 원 대에 50%에 50만 원이 나간다. 그렇지만 1년 이후에는 100%가 다 나간다. 상당히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나는 보험이 가입이 안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1하고 3개월 내에 의사 재진단, 1년 내에 어떤 뭐 입원 수술만 없으시게 되면 이 정도의 수술비가 단돈 10,000원, 65세도 뭐 단돈 2만 원에 가입할 수가 있으시기 때문에 수술비가 없으셨던 분들은 한번 저희 쪽으로 연락 한번 해주시는 게 제일 좋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요거는 이제 또 이제 119대 질병 수술비가 들어있는 건강체예요. 이것도 이제 이거는 20년 납, 20년 갱신짜리예요. 요거는 요것도 이제 유병자 이제 나이 면제 되는 거고요. 요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1개월 내 의사 재진단과 1년 이내에 어떤 입원 수술만 없으시면 되시는 건데요. 요거는 보시게 되면 보험료가 4만 원입니다. 그냥 요거는 40세 기준으로 한번 해봤는데요. 여기도 보시게 되면 상해 사망은 3천만 원이고 이제 119대 질병 수술비가 500만 원. 그다음에 뇌혈관 허혈성이 뭐 1,500만 원 있고 이 담보, 이 모든 담보를 다 드리는데 보험료는 단돈 4만 원밖에 안 된다. 요거는 이제 10년 갱신이 아니고 그거보다 더 긴 20년 갱신짜리로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 뇌혈관 질환으로 인해서 아니면 허혈성 질환으로 인해서 수술만 받게 돼도 여기서 보면 1,500하고 500만 원에 여기서 또 500만 원에 이게 드리게 되면은 진단금으로 만약에 뇌혈관하고 허혈성을 3천만 원 든다고 하게 되면 40세 기준에 보험료는 대충 한 6, 7만 원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요거는 4만 원에 이 충분하게 3천만 원어치의 진단금을 커버를 할 수 있다. 수술비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보험료도 저렴하고 보장도 많고 그리고 진단금은 일회성이죠. 한 번만 드리고 끝납니다. 그런데 요거는 회당 드리죠. 여기 안에 들어가는 모든 수술비는요 다 회당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 수술비는 뭐 계속 어떠한 질병으로 인해서 계속 나가는 거고 뇌혈관, 허혈성, 그다음 119대 질병 수술비 여기 다 되어 있는 보험이 담보기 때문에 보험은요 비싸게 가입하는 것보다도 저렴한 보험료로 내가 많이 아플 때 어떻게 보장을 혜택을 많이 받느냐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렴한 보험료로 혜택을 많이 볼 수 있게끔 보험을 만드시는 게 제일 좋다. 그렇기 위해서는 보험은 당연히 리모델링을 받아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보험은 통계학이세요. 통계학이시기 때문에 적은 보험료로 최대의 효과를 노리시는 게 최고로 좋고요. 큰 병일수록 커지는 수술비입니다. 정말 큰 병이 걸리게 되면 수술비도 많이 나가고 그렇죠. 그다음에 간병비도 많이 나가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든든한 노후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보험을 준비를 해야 되고 수술비를 얼마큼 가지고 가야 되며 내가 내는 보험료가 적어야 되며 손에 안 보는 보험을 갖고 가야 되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 행복한 미래는 결코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갱신도 좋지만 나이가 있으신 40, 50대, 40대 후반부터 50대, 60대, 70대 이 정도이신 분들은 비갱신보다 갱신형 보험을 생각할 때입니다. 갱신형 보험은 3년, 5년 갱신형이 아니라 10년, 15년, 20년, 뭐 많게는 30년 갱신으로 적은 보험료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다. 비갱신하고 20년 갱신, 30년 갱신하고 보험료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나기 때문에 이제 갱신형도 생각할 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는 보험은 진단비는 만 원 많아서 좋지만 저희가 솔직히 라면을만 먹고 손가락만 빨면서 보험을 가입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생활 능력 수준에 맞춰서 보험은 충분하게 그렇지만 적은 보험료로 많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을 준비를 하시는 게 최고로 좋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일명 공짜 암보험 그리고 7,000원도 안 되는 금액부터 가입할 수 있는 수술비 보험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공짜라니 좀 과장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게 이 표현이 절대 과장이 아닌 게요. 암보험이잖아요. 암에 걸렸을 때 일단 암 진단비 받으시고 암에 걸리게 되면은 그동안 냈던 모든 보험료를 다 돌려드리고 앞으로 낼 돈까지 다 돌려받게 되는 보험이라고 합니다. 이게 올페이백 암보험이라고 하니까 꼭 기억해 가시고요. 자, 그리고 수술비 보험도 이번 달에 막 나온 따끈따끈한 상품이라고 합니다. 보통 보험이 2만 원대부터는 보장을 넣어야지 가입이 시작이 되는데 오늘 소개해드린 보험은 정말로 6천 원대부터 병력이 있으신 분들도 그 금액부터 가입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서둘러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성윤 전문가님, 저희가 실시간으로 또 문자를 받고 있는데 지금 연락이 와서 제가 대신 좀 질문을 드릴게요. 자, 8765님께서 메시지를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설명해 주신 암보험 잘 만나봤는데 이거 물어보실 만해요. 암에 걸리면 정말 진단금도 받고 내가 냈던 보험료를 돌려주는 게 맞냐라고 질문하셨는데 이 보장 내역이 좀 실감이 안 나서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죠. 예, 그 이제 올페이 보험이라 그래갖고 이제 새로 나온 보험인데요. 암 진단금은 그냥 평균적으로 기본적인 3천만 원을 넣고 소외감도 2천만 원을 넣고요. 그랬을 경우에 만약에 보험료가 뭐 10만 원이다라고 하게 되면 20년 동안 꾸준하게 만 원씩만 내시는 거고요. 그 후에는 종신토로 보장을 받으시는 거지만 내가 보험료를 예를 들어서 5년 정도 내고 이제 암이 걸렸다라고 하게 되면 보험료가 만 원이면 5년을 60개월이잖아요. 그 60만 원을 내가 냈지만 진단금도 3천만 원을 받고 내가 낸 돈 보험료 60만 원을 받는 게 아니라 이제 20년이면 240개월이잖아요. 그럼 240만 원이라고 쳐서 3천만 원 플러스 240만 원까지 다 돌려받는 거고요. 만약 보험료가 10만 원을 하게 되면 거의 10배인 2,400만 원을 돌려받고 암 진단금도 3천만 원 돌려받고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암이 이제 내가 보험은 암이 안 걸리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근데 혹시나 모든 보험은 내가 이제 0.0001%의 확률을 갖고 이제 보장을 받으려고 보험을 가입을 하는 건데 이 암이 걸렸을 때는 내가 전혀 단돈 1원 한 장 손해 안 보고 진단금 플러스 내가 낸 돈 플러스 낼 돈까지 해서 다 돌려드리는 보험이 이번에 새로 나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말 공짜 암보험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암에 걸리게 되면은 공짜에다가 더 받아갈 수 있는 그런 보험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거기다 종신 보장이라고 하니까 체크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엔 2343님께서 메시지가 또 도착이 됐는데 진단비가 보험을 원하기다는데 비싸서 고민이 되신대요. 그런데 오늘 수술비 보험을 소개해 주셨는데 이게 그럼 진단비 보험이 대체가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예, 지금 정확하게 뭐 100% 진단비 보험을 대체를 한다는 거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통계학적으로 뭐 뇌혈관이 걸리거나 뭐 이제 협심증이 걸리고 허혈성이 걸리게 되면 뭐 협심증 뭐 스탠드 삽입술이든 뭐 뇌혈관이면 뭐 어떤 조영제로 인해서 어떤 뭐 수술, 뭐 관열 수술, 뭐 비관련 수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뭐 뇌혈관 뭐 뇌경색에 걸렸다고 해서 100% 수술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는 뇌경색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평균적으로 95% 정도는 수술이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95% 확률을 갖고 이제 수술비가 진단비를 대체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뇌경색에 걸렸을 때, 뇌혈관이 걸렸을 때, 내가 만약에 진단비가 3천만 원을 난 필요하다라고 했을 경우에 3천만 원을 넣게 되면 40세 기준에 이 뇌혈관 진단비만 평균적으로 한 6, 7만 원이 들어가요. 그럴 경우에 내가 이 담보 하나 갖고 내가 6, 7만 원 정도를 납입을 해야 되느냐? 다달이. 그건 아니라 이런 경우 3천만 원을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수술비로도 충분하게 커버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수술비로만 가져가시게 되면
보험료는 단 2, 3만 원 정도면 충분하게 이 뇌혈관 질환 수술비를 커버를 할 수가 있고 수술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회성이 아닌 계속 드리는 거고 진단비는 단 일회성 한 번 드리고 이제 끝나는 보험이잖아요. 그렇지만 수술비는 계속 내가 뇌혈관 허혈성이 아닌 다른 일상적인 생활 질환도 수술비가 지급이 되니까 수술비는 충분하게 가져가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결국엔 보험료를 걱정하시는 건데 한 최대로 2, 3만 원까지 넣어가면 수술비로도 충분히 진단비 대체 가능하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 다음 문자 또 들어왔어요. 1090님께서 메시지를 남겨주셨는데 제가 보험 리모델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보험 리모델링을 꼭 해야 되는지가 좀 망설여지는 것 같아서 이 중요성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죠. 네, 보험 리모델링은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은 보험은 평균적으로 2-3개 정도는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2-3개 정도 내가 갖고 있는 보험이 어떠한 보험을 갖고 있는지 정확하게 인지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세요. 단 5%도 안 되시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보험이 어떠한 보험이고 내가 다달이 얼마가 나가며 그런 거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고 보고요. 내가 갖고 있는 이 보험이 담보가 내가 정말 내가 일상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담보인가 아니면 쓸데없는 담보가 계속 중복으로 되어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요즘은 옛날에 비해서 옛날 보험이 좋은 보험도 많지만 요즘은 옛날 보험보다 이 수술비 같은 보험은 옛날 보험보다 훨씬 더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보험이 어떤 부족한 게 뭐가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보험료를 뭐 예를 들어서 2-3개에 한 2-30만 원 내는데 이게 과연 적당한 보험인지 보험료를 내는 건지 그런 것도 정확하게 보시는 게 제일 좋고요. 살면서 안 돼도 정말 안 돼도 한 번 정도는 꼭 보험 리모델링을 받아보시면 저희가 이제 가서 이제 보험을 리모델링 해드리게 되면 뭐 30만 원 내셨던 분들이 뭐 10만 원대 후반, 뭐 많게는 뭐 10만 원대 초반으로도 똑같은 담보를 갖고도 줄여드리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갖고 있는 보험이 얼마큼 보험료가 새는지도 한번 보셔야 되는 것도 좋고요. 내가 똑같은 보험료를 갖고 얼마큼 더 보장을 많이 갖고 갈 수가 있는지 그것도 한번 해보시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살면서 아무리 못해도 리모델링은 한 번 정도는 꼭 받아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메시지 남겨주신 1090님도 증권 한번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자분들도 리모델링 해야 될까 고민이 된다면 정말 필수라고 합니다. 살짝 귀찮으시더라도 저에게 연락 주시고 증권 보내주시면 저희 훌륭한 전문가분께서 꼼꼼하게 대신 봐드리니까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성열 전문가님과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 함께했고요. 자, 우리 3명 중에 1명이 암에 걸린다는데 암에 걸렸을 때 공짜가 되는 암보험, 올페이백 암보험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프거나 병력이 있어도 6,000원대부터 가입할 수 있는 수술비 보험까지 우리가 비싸다고 필요하지만 비싸다고 느껴지는 진단비를 대체할 수 있는 보험으로 소개해드렸으니까요. 자, 이렇게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는 가성비 따져서 가장 저렴하고 큰 보장이 가능한 보험을 소개해드리고 있는 만큼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나 메시지 통해서 저희와 소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테마플랜 AB 시간 이어가 볼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 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이죠. 자, 테마 플랜 ABC 오늘의 주제는요. 당신의 증권을 의심하라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 백선 전문가님 모셨어요.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저희가 보통 보험을 가입할 때 그래도 이분 좀 믿을만 하다라고 느끼는 분께 가입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믿는 분께 가입을 해도 한 번쯤 의심이 필요하기는 한가 봐요. 어떤 증권을 특히나 어떤 보장을 좀 유심히 봐야 될까요?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보험을 가입하시는 경우는 지인들을 통해서 많이 가입하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설계를 잘못한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가입할 당시에는 없었던 보장이 그 이후에 좀 더 나은 보장이 생겨서 못 받는 케이스들도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전해드릴 내용이 실제로 비슷한 보험을 갖고 계셨던 분이 두 분이 계셨는데 한 분은 점검을 받고 그거에 대한 보장을 그러니까 챙기신 다음에 그 이후에 발병되신 분, 또 한 분은 발병이 되고 나서 본인의 증권을 들여다보신 분, 두 분의 차이를 보고 이제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대 질환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먼저 우리가 왜 이대 질환을 챙겨야 되는지 한번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 대한민국 전체 사망의 2위부터 3위가 보통 1위는 암이거든요. 네. 2위가 3위가 뇌나 심장 쪽 질환이잖아요. 네. 여튼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이 발생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이대 질환 챙기시는 거고, 또 하나는 연령이 높을수록 발병률이 높아요. 아, 이 이야기는 반대로 연령이 높을수록 관심을 갖기 시작할 때 가입 한도는 낮다는 거가 되겠죠. 오히려 나이가 들면은 1위인 암보다 더 위험하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험 특약을 가입할 때도 보험료도 훨씬 비싸요. 네. 그리고 과거보다 보장의 범위가 지금은 현재는 좀 더 많이 넓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대 질환을 챙겨야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대 질환은 재발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대 질환에 대해서는 꼭 챙기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은 좀 더 한 번 더 집중 깊게 봤으면 좋겠다라고 언급을 네.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병력자로 가입이 거절되었거나 어려웠던 분들. 아, 예. 그다음에 보험을 준비 잘 했다고 생각하셨는데 한 5년 이전에 보험을 준비하셨던 분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개별마다 생각이 틀릴 수 있지만 보험 가입이 대부분의 보험들이 전부 다 생명보험사로 취증되어 있는 분들은 꼭 들여다보셨으면 좋겠고, 여기에 이제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지만 가족력이 이대 질환에 좀 있다 하시는 분들은 꼭 챙겨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방송 시청하시는 저희 시청자분들이 나도 해당되는데라는 분들 많으실 것 네. 같습니다. 아까 이대 질환 보장에 대해서 사례들을 만나보기로 했잖아요. 네, 네, 좋은 네. 케이스도 있고 또 속상한 케이스도 있다고 하셨는데 좋은 사례 어떤 게 있었어요? 네. 병이 걸리고 진단금을 받았는데 좋은 사례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렇죠. 아프면 속상하죠. 어찌되었건 간에 좀 혜택을 보신 분과 네. 못 보신 분에 대해서 좀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권을 하나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첫 번째 보험, 이 보험 같은 경우는 혜택을 못 보신 분의 증권입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은 가입한 데는 한 2008년도에 가입을 하셨고요. 역시나 생명보험사에 가입을 하셔서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주계약 있고 암도 있고 이대 질환 진단비도 다 있어요. 그리고 네. 수술 특약도 있고 입원비 특약도 다 있어요. 그래서 보험 내용 전체적으로 보면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고 판단되어지는데, 여기에 이제 이대 질환에서 이제 함정이 생긴 것이고, 이분은 2018년도에 3월경에 뇌경색으로 11일 동안 입원하셨던 50대 여성분이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분은 별도의 실손보험이 없으셨어요. 근데 보험을 준비하시고 나서 이제 병에 걸리고 나서 자기는 든든하게 10년 가까이 유지했던 보험이 있기 때문에 보장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이분은 어떤 혜택을 보셨냐면은 예. 보시는 바와 같이 뇌경색 진단을 보셨는데, 제가 빨간색 박스로 표시한 데 있죠. 이대 질환에 그러네요. 보시면은 특약보험 가입했을 때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으로 진단을 받으면은 2천만 원 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 이제 앵커님도 아시겠지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분은 뇌경색이요. 뇌경색에 걸리셨어요. 예. 근데 보험은 뇌출혈과 급성심근경색만 된다고 한 거죠. 그러면은 보장을 범위가 너무 좁은 거잖아요. 그렇죠. 못 받으셨어요? 네, 안타깝지만 이분은 받지 못하셨어요. 하나도.
입원비가 2만 원 있으니까 아. 10일 입원해가지고 1, 2, 3일 빼고 4일치부터 해가지고 입원비만 받으셨습니다. 그건 거의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분은 사실은 뇌경색에 스쳐 지나가듯이 와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뇌경색 진단을 받으셨기 때문에 별도의 수술이나 이런 거는 없으셨습니다. 또한 현재도 고지혈증 약만 복용하고 계세요. 그런데 뚜껑을 딱 까보니까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없다는 걸 아시고 나서 저희들을 찾아오셔가지고 상담을 받으셨지만 저로서도 해드릴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분도 막 씩씩거리시면서 보험을 해지하겠네 말겠네 막 이러셨는데 저는 놔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분명히 이 보험에서는 내가 걸린 병의 진단금을 못 받지만 암이나 기타 수술 특약들도 다양하게 부과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보험은 유지를 하시고 추후에 어느 시점이 지난 다음에 부족한 2대 질환에 대한 진단금을 좀 보강하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내가 딱 아프고 나서 보장을 못 받게 되면은 그동안 보험료 냈는데 얼마나 억울해요. 억울하죠. 이런 분들이 이제 보험에 대해서 나쁜 기억을 가지시고 그렇죠. 나쁜 인식을 느끼시는데 사실 만약에 이분이 잘 가입해 두셨거나 네. 리모델링만 좀 제대로 해 놓으셨어도 보험이 너무 좋다, 고맙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은 이 당시에 설계해 주신 분은 잘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보험회사에서는 뇌출혈이 한계였어요. 그전에는 예. 뇌졸중이나 뇌경색을 보장해 주지 않았어요. 이런 생명보험사들은. 현재는 그렇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 설계해 주신 분은 제가 봤을 때 내용은 참 잘하셨는데 네. 이제 이 상담을 받으셨던 당사자께서 조금 한 번 정도 들여다 보셨으면은 이런 걸 챙기셨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의 사례를 보여드리는 네. 거는 실제로 비슷한 보험을 가입하셨던 분인데 예. 먼저 이분도 이제 74년생 남성분인데 비슷하게 좀 전에 보신 분은 2008년도에 가입을 하셨고요. 이분은 2018년도에 비슷하게 종신보험을 가입하고 계셨었습니다. 그런데 방송을 보시고 상담을 통해서 19년도에 부부가 같이 상담을 받으셔서 이런 것들이 부족하고 이렇습니다라고 했을 때 이제 사망보험금도 필요하고 다양하게 보장을 부족하다라는 걸 느끼셔가지고 보험을 전체적으로 좀 확 바꾸셨어요. 그래가지고 보험료는 비슷하게 해가지고 사망보장은 대신 종신이 아닌 정기특약 형식으로 준비하게끔 해가지고 다 준비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분이 2018년도에 종신 가입하고 이 19년도에 보험을 상담을 받으셔서 리모델링 해드리고 나서 작년에 9월에 뇌경색 진단을 받으셨어요. 와, 이게 2년 전에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해 놓고 나서 아프게 되신 거잖아요. 그렇죠. 보장을 얼마나 받으셨을까요? 너무 근접사고라서 보험회사는 분명히 의심을 하고 다 조사도 다 해봤지만 아무 네. 문제가 없으셨기 때문에 진단금 2천만 원 다 받으셨고요. 치료비 실손보장 다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전에 만약에 리모델링 안 하셨으면은 하나도 못 받으시게 되는 케이스였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에 보험 내용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보시면은 이 보험이 이제 그 전에 가입하셨던 보험인데 이분도 다 들어가 있어요. 암도 들어가 있고 2대 질환, 뇌출혈, 급성신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수술 특약도 들어가 있으셨고 했는데 역시나 이분도 뇌출혈과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만 예. 있으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변경을 좀 해드린 거죠. 손해보험사에 뇌혈관과 뇌졸중 진단비 다 넣고요. 암도 넣고 갱신형 특약 빼고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대신에 사망보장은 그전에 종신보험보다는 혜택이나 조금 더 줄어들 수 있지만은 정기보험 형식으로 다시 보완을 해드렸기 때문에 그것도 큰 문제는 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받은 혜택은 이제 병에 걸린 내용은 똑같아요. 간단한 뇌경색이었어요. 그래서 3일 정도 입원하셨고 별도의 수술 없으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받은 혜택은 진단비 2천만 원과 이거보다 정말로 더 소중한 납입 면제 혜택을 받으셨어요. 오, 딱 보험료를 안 내시는 거죠? 이제? 그렇죠. 예. 100살까지 납입 보험료 안 내셔도 보장은 앞으로 100살까지 쭉 이어지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분한테는 제가 굉장히 큰 은인이라고 좀 감사하다고 하고 소개도 많이 해주셨지만 아유, 예. 사실은 저도 과거에 처음에 보험 일을 시작했을 때 그 전에 보험처럼 권해드린 보험들도 있었어요. 근데 저 역시도 그때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아, 그러니 늘 보험이 오랫동안 유지하신 게 물론 좋은 거지만 분명히 그 부분들에 대해서 보장에 부족한 부분들이 생기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들여다보시고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최선이었던 보장도 지금은 최선이 아닐 수가 그렇죠. 있으니까 네네.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해보고 있잖아요. 네. 범위가 확실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다시 한번 좀 짚어주세요. 예, 좀 전에 강의하실 때 이성열 전문가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다시 한번 간단하게 네. 짚어드리고
이제 마무리 지을 건데요. 이제 뇌혈관 질환 하면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뇌졸중도 들어보셨고 뇌출혈도 들어보셨고 뇌혈관도 맞아요. 들어보셨고 했는데 화면에 보시는 거와 같이 뇌혈관 질환이라는 거는 정말 가장 큰 그릇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네. 우리 러시아의 그 인형이 있잖아요.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아, 인형 안에 들어가고 맞아요. 들어가고. 예. 가장 작은 애가 이제 들어가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큰 인형이 뇌혈관과 같은 거고 그거보다 좀 더 작은 인형이 뇌졸중이고 가장 작은 인형이 뇌출혈로 보시면 되는 거죠. 지금 증권 보시고 가장 작은 인형이 담겨 있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저 역시도 그랬었으니까요. 네. 그러니 보험을 준비하실 때는 이대 질환을 챙기실 때는 반드시 보장의 범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뇌출혈이 들어가 있으니까 다 된 거 아니야? 네.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험을 들여다보시면서 나의 보장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챙기시는 게 중요하고요. 심장 쪽 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급성심근경색, 허혈성 심장질환 많이 들어보셨는데 네, 맞아요. 대부분의 보험들은 저희가 이 화면에 올려드릴 건데 급성심근경색으로 되어 있으세요. 이거는 과거의 보험들이 대부분이 그랬어요. 네. 그러니 이런 것들이 나쁘다가 아니고 부족한 부분을 분명히 나중에라도 채우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족한 부분을 내가 조금 더 네. 리모델링이 아니고 부족한 부분을 좀 더 보완하시는 걸로 생각하시면은 충분히 보험을 좀 더 효율적이고 좋게 준비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유를 해주신 것처럼 예전에는 가장 큰 인형이었던 게 급성심근경색이었는데 그렇죠. 네. 이제는 더 큰 인형이 이제 생긴 거죠. 생긴 거잖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가장 크게 가져가 보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체크를 해서 가져가야 될지를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제가 마무리 지으면서 이제 하나씩 할 건데 제가 전해드린 팁을 좀 보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대 질환, 뇌혈관 질환 또는 뇌졸중으로 준비를 하시고 심장 쪽은 허혈성 심장 질환을 같이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수술 특약도 꼭 준비하시면 재발되는 것들을 예. 분명히 채우실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분들은 좀 더 신경 썼으면 하는 분들은 최근에 보험을 가입하셨는데 3년 이전에 보험을 준비하셨어요. 아, 유병자 보험이 됐건 뭐 어떤 기존의 뭐 종합보험이 됐건 하신 분들은 꼭 챙기셨으면 좋겠고 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령에 따라 가입 한도가 낮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병력이 되었을 때는 가입 한도가 굉장히 적어집니다. 특히나 50세가 넘어가면 확 줄일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챙기셨으면 좋겠고 최근에는 한시적으로 60세까지는 그래도 1,000만 원 건강채처럼 1,000만 원 가입해주는 보험들이 생겼으니까 꼼꼼하게 챙겨보셨으면 좋겠고 여기에 하나 또 납입면제 혜택도 들여다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좋습니다.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약을 드시거나 유병자분들은요, 이거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까요? 네, 이런 분들은 아마 제가 이렇게 제안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네. 유병자, 만약에 내가 어떤 병인지에 따라서 유병자가 달라지겠지만은 만약에 혈압이나 당뇨다. 그러면은 무할증 안보험 같은 거 요즘에 좀 몇 군데 회사가 있으니까 건강체로 안보험을 선택하시고 이대 질환은 유병자 보험으로 하셔가지고 준비를 하시면은 조금 더 유병자 보험으로 전체 선택하는 것보다 효율적일 거고요. 이제 유병자분들도 보험을 선택하실 때도 다양한 유병자 보험이 나왔어요. 화면에 꼭 보시면은 예. 과거에는 325 보험이 대표적인 유병자 보험이었는데 병력에 따라서 가장 대표적인 325 보험보다도 좀 더 유리해진 335 또는 333 해가지고 유병자 보험은 중할증 보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이 보험들은 표준체보다는 비싸지만 325 보험보다는 좀 저렴해요. 그리고 갱신과 비갱신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단지 3년 이내, 2년 이내 입원이 아니고 3년 이내 입원 수술 보는 거고 5년 이내 암만 보는 게 아니고 5년이나 3년 이내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좀 더 범위가 다양하게 보긴 하지만 대한민국의 많은 유병자분들은 사실은 오랫동안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유병자 보험 325가 전체 대표하는 건 아니니까요. 333이나 335 또는 정말 병력이 심해가지고 325도 안 된다라고 하시면은 뭐 5만 보는 보험 또는 3가 1만 질문하는 보험. 좀 전에 강의 때 이성렬 전문가님 얘기하셨잖아요. 유병자 보험 중에 3일 보험도 있다. 그러니 본인의 병력에 맞춰서 설정에 맞춰서 보험을 준비하시는 게 정말 가성비 있는 보험이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성비 플랜 이대 질환에 대해서 가입의 방법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이대 질환 준비하실 때 정말 중요한 거는요.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힘들어집니다. 네. 암보험은 나이가 먹어서도 충분히 가입할 수 있지만 이대 질환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가입 한도가 높고요. 보험료도 많이 비싸집니다. 그러니까 이대 질환은 건강하시고 또 어렸을 때 미리 꼭 준비하시도록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증권도 건전한 의심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리모델링을 하나 안 하냐에 따라서 내가 아픈데 보장을 몇 천만 원 받을 수도 아니면 아예 거의 못 받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 백수원 전문가님과 테마플랜 AB 시간 함께 했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보험플랜 119는 더욱더 도움되는 보험 정보로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